2025년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부의 지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특히 그 중심에 어떤 새로운 세력이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자,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숫자, 75%.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부자들 4명 중에 3명이 내년 경기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거라고 본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비관론이죠. 이렇게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니까 당연히 기존 부자들,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투자 전략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겠죠. 2025년, 이분들은 공격적인 투자 대신에 아주 철저한 수비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전략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요. 핵심은 관망입니다. 일단 66%가 지금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돈을 쓴다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이 불황의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내릴 걸 기대하고 채권에 주목하고 있죠. 부동산 열기는요, 완전히 식었습니다.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한마디로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이렇게 몸을 사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부의 세계에 아주 강력하고 새로운 플레이어, 바로 영앤리치가 등장했거든요. 이들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두 주인공을 좀 명확히 해볼게요. 한쪽은 50대 이상의 기성부유층, 우리가 올드리치라고 부를 수 있겠죠? 다른 한쪽은 40대 이하의 신흥부유층, 바로 영앤리치입니다. 이 둘의 차이에서 부의 미래가 보입니다. 영앤리치가 그냥 일부 현상이 아니라는 건 이 그래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숫자는요, 올드리치보다 무려 2배나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요. 연평균 6%씩 증가하고 있죠. 이건 부의 세대 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들의 사고방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 공부, 후 공격 투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려는 성향이 올드리치보다 4배나 높고요.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정보를 얻는 활동도 3, 4배나 활발해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철저하게 공부하고 확신이 서면 그때 레버리지를 써서 과감하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 선 공부 후 공격 투자라는 철학이 실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지금부터 두 세대의 투자 플레이북이 얼마나 다른지 그 핵심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부자들 대체 어디에 돈을 넣고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영앤리치는 자기 금융자산의 42%를 주식이나 펀드 같은 적극적인 투자 자산에 넣고 있어요. 이게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올드리치의 38%보다 더 높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돈을 그냥 은행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굴려서 더 불리려는 성향이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어떤 자산을 선호하는지 보면 차이가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올드리치가 펀드나 채권처럼 좀 안정적인 상품을 선호하는 반면에 영앤리치는 78%가 주식, 그리고 거의 30%가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합니다. 고위험 고수익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한 30대 사업가의 이 말은 영앤리치의 생각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들 포트폴리오에서 해외 자산 비중은 30%나 돼요. 올드리치의 20%보다 훨씬 높죠. 그러니까 이들의 시야는 한국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성장 가능성을 찾아서 전 세계를 무대로 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영앤리치가 다른 점이 단순히 돈을 버는 방식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들은 부자라는 것의 의미 자체를 다르게 보고 있어요. 물론 자산 100억이라는 목표는 세대 간에 똑같아요. 하지만 영앤리치에게 부자라는 건 그냥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나 인맥, 좋은 학벌, 그리고 뭔가를 해내는 실행력 같은 개인적인 역량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거죠. 돈만 많은 사람과는 격이 다르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정말 놀라운 데이터인데요.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 부유층은 일반 대중보다 가문의 경제력을 2.5배나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본인의 소득보다도 그 집안의 경제력을 더 따진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숫자는 이겁니다.
배우자 부모님의 고향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일반 대중보다 무려 15배가 높았어요. 이건 부유층이 결혼을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의 결합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영앤리츠들의 철학이 미래기술 투자, 그러니까 가상자산이나 AI 같은 분야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투자는 이들의 고위험 고수익 전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올해 가상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5% 이상 높은 수익을 낼 확률이 훨씬 높았어요. 근데 동시에 5% 이상 큰 손실을 볼 확률도 더 높았죠. 변동성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큰 수익을 노리겠다는 겁니다. AI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아직은 자기 돈을 AI한테 직접 맡기겠다는 사람은 15%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AI를 사람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금 관리나 포트폴리오 분석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로 보고 그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전 세계를 무대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이 새로운 세대의 방식이 과연 미래 부의 표준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다음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이 될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